자, 감가상각의 세무조정 방법.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용어를 외워주실 게 있어요. 제가 특히 보여드리는 거. 잘 외워져서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 예. 자, 자고로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법인세가 좀 어렵긴 하죠. 어려운데 그 중에서 좀 더 어려운 애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하는 8장 감가상각비하고요. 나중에 하는 10장, 11장 요 세 동네가 법인세법 쪽에서 가장 좀 난이도가 있어 이론이요. 근데 우리가 법인세가 가장 어렵잖아요. 하시다 보면 세법 중에서. 근데 법인세가 가장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챕터다라는 건 그걸 한 방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도 절대 나 바본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습 필히 부탁드리고요. 자고로 요 8장 감가상각비 동네는요. 이론을 확실하게 모르셔도 실기 6점 맞는데 지장 없어요. 제가 외워달라는 거 외워주시면. 그래서 결론은 네, 이론 잘 못하신다고 멘탈 나가시지 말기. 그죠? 6점 그거 못해도 이론 실기 6점 다 맞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위로가 되죠? 해볼게요. 제가 외워달라는 거 외워주셔야 6점 맞는 거예요, 근데. 자, 보자. 일단 용어. 자,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명확한 송금, 추정되는 송금. 완벽하게 추정이죠. 잔존가치 추정 들어가고 내용연수 추정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추정되는 송금이 우리 결산조정사항이다라고 했죠. 추정되면 법인세법, 세법에서 송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회사 너희가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만큼 송금으로 인정할게. 라고 해서 송금 산입이란 세무조정이 안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건 선택이니까. 다만 장부에서 비용을 적는 걸 다 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회사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1조를 적을 수 있으니까 세법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 범위 내에서 너희들이 송금으로 적는 걸 인정할게 라는 한도라는 게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세법은 감가상각비에 한도를 두고 있다 그 뜻이에요. 결산조정사항이니까. 자, 그랬을 때 얘가 플러스가 나오면 한도 초과입니다. 장부에서 감가상각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반대로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회사가 감가상각을 조금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한도 미달이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챙기셔야 될 게 뭐냐면 감가상각비의 한도를 법인세에서 뭐라고 부르냐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잘 나와요, 둘 다. 우리가 감가상각비 법인세법상 한도를 세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상각범위액이라 불러요. 아까 그랬잖아. 이 범위 내에서 회사 너희가 상각한 걸 인정할게. 그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기하실 때 또 지문에 어떻게 주냐면 지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비품 상각 범위액은 얼마다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 지문에서.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도구나라고 생각이 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암기 꼭 하시고 이 둘은 둘 다 잘 나와요. 한도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상각 범위액이라고도 하고요. 둘 다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법인세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얘를 상각 부인액이라고 해도 잘 나와요. 화살표가 좀 너무 위로 올라가는 좀 아래로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도 초과를 우리가 삼각 부인액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잘 나와요. 삼각 부인액. 실기에서는 삼각 부인액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실제 검색하다 보면. 그죠? 나중에 실기 입력하는 곳에. 그 다음에 한도 미달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 시험에서 한도 미달 안 써, 이름을. 거의 감가상각비 쪽은 이 위에 있는 한도 초과액이라는 용어 잘 쓰거든요. 근데 한도 미달이라는 용어는 거진 않습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한도 미달이라는 용어는 뭘 쓰냐면은 우리가 삼각 부인액이 아니라 시인부조 계획이라고 해요. 해석하면 이 뜻이에요. 삼각 부인 저번에 한번 했었죠. 우리 그 한도 시부인. 맞죠? 한도까지는 인정하는 게 시인. 맞죠? 한도 초과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걸 부인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삼각 부인액이라고 하냐면
회사가 상각한 것 중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것만큼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상각부인액. 그죠? 그러면 시인부족액은 한도가 세법에서 인정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것보다 회사가 부족하게 상각을 한 금액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시인부족액이라 불러요. 세법에서 감가상각비 시인 인정해 주는 금액보다 회사가 부족하게 상각을 한 금액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사례 좀 들어볼게요. 음. 자, 뭐냐면 일단 외워주실 게 우리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각 부인액 있죠. 여기는 안 중요한 동네가 없긴 해요. 요거 별표입니다. 요거 다 별표. 자, 우리가 상각 부인액은요. 송금 불산입 유보로 처리해요. 유보. 왜 유보인지는 곧 설명드릴 건데 제가 왜 별표 쳤냐면 요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하세요라고 출제 많이 해요. 1, 2점짜리 문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별표 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도 미달이면 세무조정 없죠. 결산조정사항이면 회사가 선택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칙은 세무조정이 없어요. 시인부족액은. 제일 짜증나는 게 원칙이에요. 예외. 예외가 있다는 얘기 예외. 예외가 잘 나와요. 그래서 예외. 예. 자, 예외는 뭐냐면 전기에 상각부인액이 존재한다라는 건 과거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한도 초과액이 존재하면은요, 요런 게 있다라고 있는데 지금은 좀 여러분들이 저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이 드실 거니까 네, 지금부터 보실 건데 삼각부인액이 즉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송금불산이 유보고 요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기계 장치를요 1,000원에 취득했대요. 그리고 잔존 가치는요. 이건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세법에서는 정액법 있잖아요. 정액법이면 잔존 가치가 무조건 0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잔존 가치가 무조건 0이에요. 알죠? 그건 어렵지 않죠? 왜냐면 세법은 추정 되게 싫어한다면서요. 그렇죠? 잔존 가치 왜 추정하고 지랄이니? 그냥 0으로 봐 이렇게. 그럼 나중에 좀 이따 하겠지만 세법은 그러면 요 취득 원가가 다 감가상각비 송금이 돼요. 왜? 잔존 가치가 없으면 그냥 다 감가상각하면 되잖아요. 내용 윤수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말 끝까지 가면 요 1,000원이 감가상각비로 송금이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럼 일단은 여기 자 장부에서요. 요게 전기라고 어떻게 할까? 여기 전기라고 할게요. 전기. 어떻겠냐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100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00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계 장치 깐 거죠? 간접 깐 거잖아요, 이거. 자, 근데 세법상 한도는 80이다라고 가정. 한도 80이래요, 80. 그러면 세법은 감가비 100, 80.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 8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송금 불산입은 이해되시겠죠? 회사가 비용 많이 계산했으니까 송불. 맞죠, 여러분들? 그럼 제가 가로를 친 게 그 이유예요. 들어보시면. 가로를 친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해당 자산 깐 거잖아요. 그럼 장부에서는 지금 사료 따지면 기계를 100 깐 거죠. 근데 세법은 얼마만 까야 돼요? 80만. 그럼 세법은 자산을 80만 까야 되는데 장부에서 100, 그러니까 20을 더 깠단 말이에요. 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 깠으니까 야 살려야 되겠지, 살려.
그렇죠. 그럼 자산을 살리는 게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유보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20. 그래서 소득 처분이 플러스 유보가 되는 거예요. 한도 초과가. 여기까지 되셨어요? 음.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단기가 됐어, 단기. 자, 단기가 됐어요. 단기에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적었냐면 50을 적은 거예요. 이렇게 적은 거 이렇게 해? 세법상 여전히 한도는 80인데. 요게 이제 한도 미달이죠. 그럼 세법상은 올해 연도에는 감가상각비를 얼마까지 송금 인정해 줄 수 있냐면 80까지 송금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회사가 50만 적었으니까 원칙은 세무제 없어요. 맞죠? 근데 요거 설명할게요. 그럼 우리가 단기 입장에서 얘가 전기죠, 전기. 전기. 과거란 뜻이 과거. 과거에 상각부인액이 20 있는 거잖아, 지금. 여기다 집어넣으면 과거에 상각부인액이 지금 20 있는 거죠, 20. 그죠? 그럼 세법은 감가상각비가 선택이라면서요. 그러면 전년도 과거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있다라는 건 회사가 선택했지만 감가상각비 송금으로 인정 못 받은 거죠. 맞죠? 그럼 세법은 이렇게 단기에 한도 미달이 존재하는데 과거에 상각부인액이 존재하면 세법은 이렇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 회사 너희가 지금 세법에서 감가상각비를 송금을 단기에 80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는데 회사 너희가 50만 적었다. 50만 적었으니까 너희들 그냥 50만 송금을 인정해 줄게잖아, 원칙이. 다만 과거의 상각부인액이 20이다라는 건 너희들이 감가상각비를 선택했지만 송금으로 인정 못 받은 게 20이 있잖아요. 20이 있으면 올해 이렇게 분계를 끄는 건 과거에 감가상각비 송금으로 선택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금액 20원을 올해 선택을 20원만큼을 송금으로 더 먹고 싶어요라고 선택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세법 입장에서는. 다시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이가 장부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선택했지만 20 송금 인정 못 받았죠. 그럼 올해에 적게 적었잖아요. 올해 신부족액이 발생했다라는 건 회사가 과거에 감가상각비 선택했지만 송금으로 인정 못 받은 20원을 올해 인정받고 싶어요라고 선택한 걸로 해석하겠다라는 거 세법 선택사항이니까. 받아들이면 안 될까? 표정 안 좋은 거 아는데? 어, 세법 여기 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시인부족액이 30이잖아요. 맞죠? 30인데 올해가 이제 20 못 먹은 거 선택한 거니까 이 30 범위 내에서 요 20을 송금 산입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송금 인정받지 못한 걸 올해 송금으로 인정받게 해주는 거니까 또 추인 개념이 되겠죠, 여러분들. 요게 추인이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 이거 별표예요. 별표 쳐놨구나. 별표. 그래서 지금 사례로 따지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 송금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게 전기 감가비 한도초가 20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추인이 돼요. 그러니까 선택사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선택했지만 못 받은 거 올해 적게 적으면 과거에 못 받은 거 올해 송금 인정받고 싶어요라고 선택한 걸로 해석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이 그지 같다 생각하시겠지만 세법은 그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강제가 아닌 선택이니까. 알죠? 송금 산입 뭐 하는 거예요? 송금 불산입에 나 송금 산입이고 순산입니다. 이거 진짜 쉬운 걸로 해서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할게요. 뭐냐면 결산 조정 제가 아마 여러분들하고 뭐지? 첫날 결산 조정 사항 할 때 80까지 송금을 먹여줄 수 있는데 회사가 송금을 50만 적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니, 세금을 줄여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적게 적어? 그 나중에 팔짱 가서 할게요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물론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할게요. 왜? 송금을 80까지 먹여주겠다. 이거 무시하시고. 맞죠? 과거 거 보죠. 왜 감가상각비를 송금으로 80까지 인정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왜 50만 줬는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산조정사항의 제대로 된 의미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하면 보시죠. 자, 회사가 기계장치를 900원 주고 취득했대요. 그리고 정액법이고요. 정액법이면 잔존가치가 0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내용 연수는 3년이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알죠? 예. 그럼 아까도 그랬지만 잔존가치가 0이다라는 건 감가상각비를 끝까지 가면 다 900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 감가상각은 잔존가치는 남겨두고 나머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액법, 세법이고 잔존가치가 0이니까 우리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건 아마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법인 세법상 요 취득원가는 감가상각비로 우리가 송금을 900을 인정받아요. 자, 근데 우리 시험에는 정상인애가 나올까요? 또라이가 나올까요? 또라이요. 무슨 말이냐면 기업회의 기준 안 지켜요. 막 지멋대로 감가상각하면 지멋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제 받아들이시도 됐지. 맞죠? 또라이 파도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뭐냐면 1기 때 회사가 기계장치를 400 생각했대요. 이때 기계장치 많이 써가지고. 또라이는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2기 때는 기계를 안 썼대. 이때 회사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때는 기계를 안 쓰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를 안 적었대요. 그리고 3기 때에는 기계장치를 조금 썼대요. 그래서 100원을 감가상각했고요. 그 다음에 4기 때에는 400. 그 다음에 5기 때 안 적고 이렇게. 우리 시험에는 미친놈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건 결산조정사항의 제대로 된 의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근데 세법상 1기의 한도는 얼마일까요? 감가상각비 한도가 있으니까. 그냥 300이 열어 말고 그냥 쉽게 900 나누기 3 하세요. 어차피 잔존가치 0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1기 때 법인세법상 한도는 300이 돼요. 근데 장부에서 400 계상했으니까 한도 초과죠. 한도 초과니까 여기 송금 불산이 100원 유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2기 때 세법상 한도는 수준이 300. 300인데 네, 회사가 선택을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원칙 세무조정 없어요. 다만 세법에서 보니까 작년도에 회사가 100을 더 선택했지만 송금으로 인정 못 받은 거 있죠. 그렇죠. 이거를 올해는 인정받고 싶어요라고 생각하겠다면서요, 세법은. 그래서 아까 그랬죠. 시인 부족액 범위 내에서 3,300원 범위 내에서 과거에 어디 갔어? 삼각 부인액 100원을 송금 산입시켜주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1기, 2기 누적으로 보면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누적으로 얼마 송금 인정해 주고 싶은 거예요? 누적으로. 600. 근데 회사가 1기, 2기 누적으로 얼마를 선택했어요? 400 누적으로. 그러면 600까지 송금으로 1, 2기 다 해서 600원을 송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장부에서 누적으로 400만 선택했잖아요. 400만 송금 돼야 돼. 그러니까 요때 300 송금 됐죠. 1기 때. 그럼 2기 때는 당연히 100을 송금 인정해 줘야지. 누적으로 보면. 이해되세요? 누적으로 보면. 오케이. 그래서 이때 송금산이 100 들어간 거예요. 그래야 1기 때 400 선택했지만 100 송금 부인했으니까 300만 송금 받았죠. 1기 때. 그럼 2기 때는 100을 송금 받아야 총 회사가 2기 누적으로 400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송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3기 때도 한도는 300이겠죠?
맞죠? 근데 이때는 세무조정 없겠지. 과거에 삼각부인액이 없잖아요. 추인됐으니까. 맞죠? 그래서 세무조정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할만한데. 자, 그럼 사기 때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 얼마일까요? 0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죠? 아닙니다. 이게 이제 미치는 거예요. 왜 우리는 0이라고 생각하냐면 내용연수 있잖아요. 요 내용연수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내용연수 안에 감가상각을 마무리해야 돼. 끝내야 돼요. 강제상각이에요. 내용연수가. 맞죠? 그거여가지고 여러분들, 자, 3년 3기 됐으니까 끝! 이거는 기업회계 기준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법인세법에서는 감가 취득 원가가 다 감가상각비로 송금이 돼야 돼 일단. 알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우리가 1기 때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송금받은 게 얼마예요? 1기 때 300. 왜냐하면 1기 때 장부에서 400 감가상각했지만 100 송금 부인했으니까. 그 다음 2기 때는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송금 인정해준 금액 얼마? 100이죠? 원래는 장부에서 안 적었지만 이때 송금산이 감가상각비 100 했잖아요. 그럴 때는 100. 그 다음에 3기 때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송금 인정해준 금액 얼마? 100. 100 적었는데 장부에서 100밖에 300 인정해 줄 수 있는데 100밖에 안 적었으니까 3기까지 누적으로 하면 법인세는 900을 인정해 줄 수 있는데 회사가 누적으로 500까지밖에 선택 안 한 거예요. 누적으로 하면 감가상각비를 송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은 500밖에 안 돼요. 3기까지. 맞죠? 그러면 아직 500까지밖에 3기까지 송금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감가상각비로 송금되지 못한 금액이 3기까지 400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세법은 아직 400 남아 있으면 이거 송금을 인정해 줘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요 내용 연수가 강제상각이에요. 3년 안에 감가상각을 끝내야 된다라는 강제상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내용 연수는 반드시 한도 계산하려면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 연수가 있어야 한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법인세법은 내용 연수 안에 끝내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그냥 감가상각비는 무조건 송금되지 못한 게 있으면 내용연수가 지나더라도 송금받을 수 있어요. 다만 왜 내용연수를 두냐면 한도는 있어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법인세는 뭐라고 하냐면 내용연수는 상각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단지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만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요게 기업회계 기준과의 큰 차이예요. 기업회계 3년 안에 감가상각 끝내야 되잖아요. 오케이? 음.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지 이제. 음.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이익이 안 날 것 같으면 안 적으면 돼요. 감가상각을. 안 적으면 강제로 송금 안 시키잖아요. 맞죠? 근데 감가상각비 끝까지 가면 송금 다 인정해 줘야 된다면서요. 그럼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을 때는 한도까지 다 적으면 되는 거고. 이익이 안 날 것 같으면 감가상각비 안 적었다고 송금산이 많아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산조정 사항은 회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장부에 송금을 언제 먹을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좀 이따 하겠지만. 언제 감가상각을 적어가지고 송금을 먹을지 선택할 수가 있어. 표정 안 좋으신데? 아니, 만약에 요때 적자래. 요 이기 때 회사가 적자래, 적자. 적자면 어차피 세금 내야 안 내요? 안 내잖아요. 안 내서 감가상각비 요때 여러분들 안 적으면 얘가 만약에 1기 때 한도 초과 없대요. 한도 초과 없으면 2기 때 감가상각비 안 적으면 송금산이 많아져요, 원칙이. 그렇죠. 안 하니까 2기 때 적자 보면 어차피 세금 안 내죠. 세금 안 내고 감가상각비 강제로 송금산이 원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니까 아직 송금 먹지 못한 금액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으니까 이익에 회사가 장부에 송금을 언제 적을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언제 적을지, 얼마를 적을지를 회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사기 때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송금될 수 있는 한도는 400은 아니고 300까지만. 이 뜻이에요. 400이 아직 감가상각비로 송금되지 않은 금액이죠. 3기까지. 다만 최대 범위 300 범위 내에서 이 한도 300 범위 내에서만 그래서 이때 300 400 아닙니다. 400이 아직 감가상각비로 송금되지 않았지만 최대 300 범위 내에 송금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송금 불산이 유보 나오겠죠. 한도 초과니까. 그러면 사기 때는 송금으로 얼마 인정해 준 거예요? 300. 왜냐면 회사가 400 선택했지만 법인세법상 한도는 300이니까 송금불사에 100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비로 송금되지 않은 게 사기 얼마 남아있어요? 100. 100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5기 때 세법상 한도는 100이에요. 300 아닙니다. 최대 300 범위 내에 송금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제 사기 입장에서는 감가상각비로 송금되지 못한 금액이 100밖에 없으니까 100만. 그렇죠? 그럼 5기 때는 원칙이 시인보조객이니까 세무종 없잖아요. 없지만 5기 입장에서는 사기의 상각부인에게 100원 있으니까 요거 송금사안이 마이너스. 그럼 없어요. 결론적으로. 끝까지 가면 다 취득원가가 감가상각비로 송금이 돼요. 그래서 요때 추인되고 요때 추인됐으니까 우리가 유보가 남아있지 않죠, 여러분들. 이제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실 게 여기다 미리 할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내가 결산 조정 사항을 왜 알아야 되냐면 결산 조정 사항은 내가 송금 먹을 시기를 선택할 수가 있어.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회사가 보세요. 요때 예를 들어 가지고 적자예요, 적자. 요때도 적자야. 요때도 적자. 이렇게 할게요. 요때는 이익이 100이야. 이렇게 해볼게. 이익이 100이야. 100. 그럼 적자면은 요때 어떻게? 적자면 어차피 세금 안 내잖아요. 안 내니까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기록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강제로 여러분들 이거 세무종 없잖아요. 없으니까 요때 미상각 잔액 얼마예요? 900. 그럼 900 가지고 송금 먹을 수 있어. 근데 요때도 적자야. 그럼 또 안 적으면 되지. 안 적으면 또 세무종 없잖아요. 그럼 여전히 미상각 잔액 900이죠. 맞죠? 그리고 이익이 100이래. 그러면 일단 100만 딱딱 적으면 되겠지. 그죠? 그 100 적으면 이때 미상각 잔액은 100만 송금 인정받으니까 800. 근데 요때 만약에 이익이 300, 이익이 요때 예를 들어 가지고 300이야. 요때 이익이 300이에요. 이익이 300이야. 그럼 이때 어떻게? 감가상각비 요때 300 적어요. 300 적으면 이제 송금 인정받는 거니까 미상각 잔액이 500만 남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때도 감가상각비 300까지 적으면 500이 미상각 잔액 이때 300이 되겠지, 한도가. 그럼 이때는 또 어떻게? 이익 300인데 다시 송금 300 먹었으니까 요때 세금 안 내고 5기 때도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마음대로 이제 적자가 나면 안 적었다가 흑자가 나면 한도까지 적다 이거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결산 조정 사항은. 그러니까 결산 조정 사항은 얼마를 적을지, 비용을 얼마를 적을지, 그다음에 언제 적을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고 조정 사항은 명확 추정, 신고 조정 사항. 명확. 우리 예전에 인건비요. 신고 조정 사항은 금액도 강제, 그건 선택 못 해. 금액도 강제고 신고 조정 사항 명확하니까 송금의 귀속시도 무조건 그 년도밖에 안 돼. 다른 연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결산종 사항을 외우셔야 돼요. 이게 실제 업무에서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법인 세대를 하는 거 인정하거든요. 중소기업은.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중소기업 같은 데 취업하시면 이렇게 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좀 늦게 드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결산 조정 사항은 나올 때마다 외우셔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결산 조정 사항인데 내가 이익도 나지 않는데 결산 조정 사항 그 몰라가지고 장부에 적으면 다른 연들이 송금 못 먹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꼭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게 별표예요. 결산 조정 사항이 제대로 된 의미. 뭐냐면 그때 제가 설명하기에는 얼마를 적을지, 한도 범위 내에서 얼마를 적을지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죠. 아니에요. 귀속 시기도 가능해요. 그래서 결산 조정 사항이 제대로 된 의미는 송금의 귀속 시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진짜 좋은 거죠. 그리고 이미 했었지만 여기요. 그래서 내용 연수는 상각기간을 의미하지 않고 단지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만 존재해요. 그래서 방금 보셨지만 미상각 잔액이 있다라는 건 아직 감가상각비로 송금되지 못한 금액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용 연수를 지나더라도 상각할 수 있었죠?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쉴게요. 밑줄 치고 쉴게요. 밑줄 안 친 게 있어요. 우리 교재 어디 가시냐면 41페이지. 교재 41페이지 가보세요. 자, 41페이지 위쪽에 혹시 가로 2번 결산 조정 사항이라고 문구 바꾼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혹시 동그라미 1번 정의 보이세요? 정의의 두 번째 줄 끝에 밑줄 안 쳐져 있을 거예요. 굵은색 글씨. 귀속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의 밑줄입니다. 밑줄 쳐져 있으면 그냥 막 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산 조정 사항은 송금을 언제 먹을지도 장부에 적어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부에 안 적으면 선택 안 한 거야. 자, 근데 반대로 40페이지. 40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가로 1번 신고 조정 사항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정의에 어디에 밑줄이 안 쳐져 있을 거냐면 두 번째 줄에 귀속 시기가 강제된 사항 보이세요? 거기에 밑줄. 귀속 시기가 강제된 사항. 그러니까 송금의 귀속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명확하니까 다른 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추정되니까 귀속 시기도 선택할 수 있고 금액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쉬셨다가요. 마지막 교시